그냥 이 새끼 노상강도 같은 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는 그냥 무조건 대놓고 막 공간 협박하고 그러니까 국진당이랑 이 윤석열이는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이 당이 지금 귀로에 있어요. 그 지금 홍준표가 기로 아이씨 나 미안합니다 기로.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산타크로스로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불만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쁜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만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 그게 믿지는 않았지만 늘 그 들쑥날쑥 해가지고 어느 때 보면 깜냥도 안 되는 게 이재명이 자꾸 그 사람한테 지고 있고 윤석열이한테. 근데 요번에 드디어 이제 여론조사가 제대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나왔어요. 여론 지형이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그래도 1위를 했어요. 여론조사 볼 때 1위로 나올 때는 전화 면접입니다. 근데 자동응답은 윤석열이 늘 1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 모두에서 이재명이 선두로 올랐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두 가지 다로 모조리해서 1위가 된 건 KSOI, 뭐 리얼미터, RN 서치 등 나 이런 같은 제목들 이상한 이놈들이 신뢰성 있는 모든 자동응답 조사에서 1위 이제 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걸 통틀어서 이재명이 1위로 올랐습니다. 이건 아주 기쁜 일이죠. 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재명이 전화 면접뿐 아니라 불리한 자동응답 방식에서도 선두로 나서기 시작되는 것은 향후 차기 대선 여론이 이재명으로 쏠리는 현상이 보다 강화될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라는 놈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놈들 이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이 한 번도 잘못된 게 걸려든 적이 없어요. 저놈들이 씌운 누명이지요. 그런 거 빼놓고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단 한 톨의 먼지 단돈 1원이라도 부정부패가 있었으면 이 사람 못 살아남았어요. 벌써 죽었어요. 그렇게 조질라고 해도 우리가 번번이 맨날 이 얘기 반복하잖아요. 못 조집니다. 이 지사 스스로가 그래요.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본인 입으로 이럽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그것이 검경, 언론, 정권, 권력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거예요. 본인이 청렴하게 살아온 거. 이 사람이 그 프레임에 걸려든 게 1989년 2월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 그냥 1989년 2월에 시작을 한 거랍니다.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 날짜까지는 몰랐는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생계 수단까지 끊어놓기에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토건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하다시피 했는데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회개한 정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방송국 PD가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검사처럼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PD가 같이 있든 인터뷰하든 그걸 도와줬다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한 거라는 또 거꾸로 이재명이 한 걸로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검사 사칭했다고. 그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사자랑 뭔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죄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무죄가 됐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검사 사칭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이재명 스스로 자기가 검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를 옆에서 가만뒀다고. 변호사가 검사 사칭한 걸 가만뒀으니까 이놈도 같이 사칭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회개한 전과가 생겼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그리고 남들은 선거 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에서 경고 정도 받았답니다. 근데 지하철 구내가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사람한테 줬다고 성남시장 나올 때죠. 정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 전과자예요. 지금 벌금 50만 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역 구내에서 명함을 뿌려도 그냥 경고 정도 받고 말았는데 이재명한테는 거기 역군에 가지도 않고 그리 연결되는 통로 지하보도 입구 쪽에서 명함 몇 장 나눠줬더니 이재명만 그렇게 한 겁니다. 약식 기소했고 벌금 50만 원 때린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와 그래도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대단하죠.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요. 아무 말도 안 한 것도 말 안 했다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기소당하고 말 안 했다고 형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말 안 했냐? 너 그 형님이 정신질환 있는 걸 말 안 했기 때문에 죄라고 이런 거예요.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환자 취급했는데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말 안 했다는 죄를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직권남용죄로 기소당했어요. 형님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그게 지금 이재명 죄목 중에 그 내가 전에도 몇 가지 나열했죠. 직권남용죄가 그겁니다. 지금 형님 강제 입원했다고. 그때는요 실제로 비용 많이 들었답니다. 이 양반이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좀 변호사고 그냥 뭐 공직에 오기 전에 그런 거 저런 거 정리해서 변호사비 되느라고 돈 많이 들었답니다. 아주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는 아주 검찰이라는 거 무소불위잖아요. 이것들이 이재명을 먼지털이 수사를 했지만은 절대 못 잡아낸 거예요.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이게 나는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제가 환경 문제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제가 알아서가 아니고 그 경제성 그러니까 이런 갯벌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척 사업 하느라고 새만금 뭐 서해안 이런 거 모두.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그렇게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요새 우리가 돌아다니 보면요 옛날에 그 많던 조개구이집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라 한 개에 막 10,000원 막 10,000 얼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맛조개 이런 것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다 있는 것도 외국에서 수입해 온대요. 이게 간척 사업이 해버려서 그래요. 뻘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이야 세상에 그걸 이게 몇십 조가 날아가 버린 거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간척 사업에서 물 가둬놓고 물 구경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시화호나 새만금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어요. 도로 만들려고 저 많은 돈을 들여 수십조를 들여서 저런 짓을 하나. 차 다니는 길이에요. 처음에 뭐 만들 때는 뭔가 뭐 담수호 만들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뭐 막 여러 가지 설계가 있어요. 그건 무슨 갯벌을 걸러 씁니까? 그냥 물 가둬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멀쩡히 있는 갯벌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새만금이나 이런 데를 당장은 복원은 못 시키더라도 해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점진적으로 갯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물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 갯벌이 살아나면. 그리고 서해안은 조수간만차가 심해서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대부도 거기는요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있어요. 지금 동양 최대 조력발전소입니다. 그게 그나마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안산시랑 수자원공사가 그걸 뚫어가지고 조력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몇십만 명 전기 인구 그걸 지금 생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관광지예요. 새만금도 기왕에 막아졌으니 어디를 바닷물을 그냥 통로를 잘라갖고 조력 발전을 하면서 살려야 돼요. 그 도로 바닷물 잡아놓고 그런 걸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쌤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 중요하니까. 이 정도고. 자, 윤석열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나라가 이게 농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국힘당으로 도망가서 있는데 이놈이 지금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뭐 오래된 며칠 됐어요. 손준성이든 누구든 과실이 있으면 책임자로서 자기가 사과는 하겠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이거 며칠 됐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꼬리를 밟힌 거예요. 이런 말을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랑 무슨 관계있냐 하다가 누구라도 뭐가 나오면 그 당시 자기 그 상급자로서 사과하겠다. 이거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이거 들켰구나. 이게 한 자리 깔아놓은 거죠. 이런 놈들이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면은 지 밑에 놈이 그 뭐고 다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지금 봐요. 난 모른다. 걔들끼리 한 일이다. 그리고 며칠간 잠적해 있을 때 자기들이 아마 작전을 짰나 봐. 야 너희들이 이렇게 좀 죽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너희들 살리는 거 식은 죽먹기니까 너하고 뭐 김웅이 손준성이 너희들 둘이가 희생해라. 그럼 너는 애국자다. 내가 집권하면은 너 검찰총장이야.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부터 나와서는 요놈들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새끼들이 공작을 참
유치한 공작 원래 이렇게 살던 놈이기 때문에 갑자기 박지원이 등장합니다. 이게 조성은이 이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보니까 아가씨 같아. 아직 미혼인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편하지. 이 사람도 사실은 조성은이 동명이니까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로 처음에 잘못 찍은 거예요. 저 민주당에 어디 뭐 누구 어디에 저 뭐 있다고 그러대 보좌관으로. 근데 이것이 지금 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엉뚱한 데 찍은 거. 이름이 이 여자도 조성은이고. 근데 이 박지원 씨랑은 오래된 인연으로 뭐 요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딸처럼 이렇게 이뻐한대요. 오랫동안 또 옛날에 같은 당을 해갖고 내가 박지원이를 엄청나게 씹어댔어요. 나쁜 놈이라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쓸모가 있어서 국정원장을 시켜놨는데 아마 그건 잘할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손혜원 씨가 요새 내가 그 손혜원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여러 가지를. 근데 당최 등판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저 열린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같이요. 정봉주랑. 근데 당최 이 근방에 얼씬 정치 근방에 얼씬을 안 해요. 뭐 본인이 이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혼자 생각에 박지원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박지원이를 엄청나게 씹었습니다. 목포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박지원이 목포 못 나온 겁니다. 뭐 떨어졌나 뭐 어떻게 됐거나 아무튼 박지원이가 그랬는데 이 정부에서 크게 쓰임을 당하니까 삐져버렸나 봐. 우리 저 손혜원 씨가. 나는 웬만하면은 손혜원 씨가 나와서 열린우리당이건 아니면 뭐 추미애 의원이건 뭐 누구건 이재명 지사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절 간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럽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공작했다고. 이 새끼는 머리에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나요. 이 작품은 박지원이 작품이다. 이제 프레임을 바꾸려고. 근데 이게 지금 사건이 이런 게 사건의 본류가 아니지요. 지금 불법 사정을 지시했느냐 도모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걸 잡아서 어떤 놈이 누구누구를 해갖고 이렇게 왔느냐 그 사건이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당이랑 윤석열이가. 그래갖고는 이제 프레임을 전환을 시켜요. 자연스럽게 박지원의 공작으로. 그러면 이 언론들이 또 그렇게 씁니다. 이거는 돈말이 전도돼 있어요. 지금 원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된지 그걸 지금 스르륵 없앱니다. 이게 지금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랬건 저랬건 그래 박지원이가 그랬건 저랬건 원래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풀어라 이러고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당 전체가 달려들어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국정원이 뭐 선거 개입했다 이쪽으로 끌고 헷갈려 돌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개족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사건을 일이 딸려 들어가요. 이것들이 그 선수들이에요. 망할 놈의 새끼.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것들이 아니라고. 이거 박지원의 공작이다. 근데 저는요 제 혼자 생각이 조성은이가 공익 제보 한 것만 그걸로 해서만 공수처가 움직인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문정 검사 있죠.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문정 검사가 얼마 전에 공수처에 수사받고 나왔어요. 고소인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 한명수 모해 음해 사건 그거 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감찰부에서 인권 뭔가로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윤석열이가 이문정이가 못하게.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이문정 검사가 계속 그 기록을 다 남긴 거래요. 언제 윤석열이가 무슨 지시를 했고 어쩌고 이거 그걸 갖고 공수처에 수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게 이문정 검사도 제출했겠구나. 조승은이 이 아가씨뿐만 아니고 아가씨라고 하는 게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했나 안 했나 그걸 물어본 건데 나로서는 뭐 아가씨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직함이 지금 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이문정 검사가 뭔가를 넘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무슨 아킬레스건 이런 걸 검찰이니까. 근데 이 새끼 노상강도 같은 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는 그냥 무조건 대놓고 막 공간 협박하고 그러니까 국진당이랑 이 윤석열이는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이 당이 지금 귀로에 있어요. 그 지금 홍준표가 기로 아이씨 나 미안합니다 이 기로.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산타크로스로 나온 거예요. 그나마
홍준표는요 마음에 안 들죠. 그것도 완전 쓰레기인데 하도 쓰레기들만 있다 보니까 사람 같아 보인다니까요. 요새 아마 그건 느낄 겁니다. 이 사람도 무지막지하죠. 지금 지가 되겠다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무조건 그냥 기관총 난선 람보예요. 람보 아무한테나 막 쏴대는 거기서도 윤석열이를 막 조집니다. 이게 이제 그런 통에 이 사람 그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홍준표는 이제 그 이삭줍기가 아니죠. 처음에는 이삭줍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물꼬를 돌려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어떻게 하다가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질 때 결국 나다. 그리고 그 청년들, 그러니까 이준석을 당선시킨 약간 보수화된 그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계관이 있거나 뭐 국가관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 세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는데 무슨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퍼포먼스에 가담한 거예요. BTS 좋아하듯이 정치적인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거보다는 재미로. 근데 그 재미를 민주당에서 끌어들일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엄숙합니다. 굉장히. 이준석이 같이 걔라고 걔는 엄숙이랑은 관계없이 묘하게 그 젊은 애들 그 약간 정치관 세계관 이런 게 조금 덜 성숙된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줘요. 그럼 나는 그게 왜 저게 통할까 싶은데 아마 그 세대는 교감이 되나 봐요. 그 세대 언어들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 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졸지에 윤석열 지지자가 되죠. 그 당에서 만들어낸 후보니까. 근데 저 새끼 저거 사람도 아니네 싶으면은 그것이 우리 도로 민주당으로 몰려가자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대상을 찾아서 통로를 찾아서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표가 말하자면 홍준표 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게 확실합니다. 윤석열이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민주당으로 와서 도로 우리 이재명 찍자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낙연 지지자라고 문파 뭐 대깨문이라는 것들은 대놓고 저쪽 찍겠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은 진짜 그 철부지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이준석 그 지지자들보다 더 쓰레기들이에요. 걔들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아직 때가 덜 묻은 깨끗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이렇게 비열하고 그런 데를 다 몰라요. 뭐 페미니즘 운동에 그 대항하고 이준석이가 그래서 막 페미들이랑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저거다 바로 왜 우리가 저 여자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시콜콜 당하고 사냐. 이준석이한테 뭉친 겁니다. 그 걔들이. 우리 후보들은 겁나서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면 표 떨어질까 봐서. 저것도 내 표 저것도 내 표. 시비가 걸릴까 봐서 조심조심하고. 이게 맞지요. 뭐라도 시비를 걸면 조중동 이런 데서 저 사람 저 여성관 봐라 저렇다. 저건 국민을 뭐 누굴 팽시켰다. 지가 여태까지 팽시킨 걸 이재명이나 혹은 추미애나 이낙연이나 이쪽에서 뭔 말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가 그냥 그 사람들 편이 돼갖고. 그래서 차마 어디다 뭔 짓을 못해요. 근데 그걸 용감하게 건드려서 당대표가 된 게 이준석이에요. 반페미 운동이죠. 말하자면 선두에 서가지고. 그래서 진중권이는 또 지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또 둘이서 존나게 싸웠잖아요. 뭐 지금은 그 당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하고 그러는데 가짜는 인간. 근데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쥐잡듯이 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지가 검찰총장 때. 그래도 청와대에서 누가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면 민주당 꼴란 국회의원 놈들이 청와대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나 있어요? 점잖 존나게 빼지 씨발놈의 새끼들. 근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갓 국회의원 놈 하나 회관 압수수색 한다고 그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모조리 당선 방어하는 거 봤죠. 그러면 청와대도 가서 턴 놈이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 그것도 범죄 용의가 있어요. 드러났잖아요. 그걸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서 수색을 하는데도 못하게 이런 개새끼들이 그래놓고는 엄청나게 뻔뻔합니다. 그렇게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아갖고 결국 공수처가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다시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국가의 심장부를 압수수색한다고 해도 하라고 열어줬잖아요. 청와대를. 근데 이놈의 새끼가 지금 아주 정치 보복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지가 했지요. 이 민주당 정부에다 이 새끼가. 근데 추미애 요새는 후보지요. 후보가 이놈이 스스로 지가 식물총장이라고 그 총장 때
법무부 장관이 뭐 이것저것 수족을 잘랐다고 위장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 그러고 마코에서 할 짓 다 하고 음모 다 꾸면서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이과 전복하려고 쿠데타. 그리고 대선 후보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놈이 지금 와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 윤석열이라는 놈. 이건 무조건 두드러 잡아야 돼. 그리고 후보가 되건 안 되건 이 사람은 범죄 행위를 했어요. 범죄. 지금 니들 뭐야 증거 찾아봐. 씨발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증거가 있을 것 같냐? 다 말로 했어. 문서로 내가 남길 것 같냐? 아마 이러고 버틸 거예요. 이놈이 지금 뭔가 지가 나름대로는. 그런데 어디서 무너질지 이제 조금만 이게 실금이라도 가면요. 그 검사놈들 중에 이제 당한 놈들. 어이 씨발 저 새끼 저거. 이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서 한 자리를 하겠다고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는데 떨어지게 생겼다고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면요 얘는 끝장이에요. 이게 조리돌림 당하는 겁니다. 지들 빠져나가려고. 아 난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김웅이건 손준성이건 이제 그럴 날이 곧 와요. 내가 왜 이걸 혼자 뒤집었어. 내가 왜 독박을 써. 이건요 여기서 끝장이 나면요 걔 변호사 짓도 잘 못해 먹어요.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스스로 걔들 내부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미 빼도 박도 못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쳐들어가서 기소시켜버리고 지금 현재 기소됐어요. 기소는 지금 구속 바로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예요. 언제라도 피의자 신분이 돼요. 근데 손준성이나 김웅은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자기들 근거가 나왔으니까 자기들 입으로 해낸 말이 있고 보낸 서류가 있고 윤석열이는 그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곧 나올 거예요. 이놈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보도된데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아직도 이놈이 믿고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지금 그 법무부 안에건 검찰 안에건 지 식구들이 그러니까 자기 암묵적으로 우리 식구다 하는 놈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그래서 이것을 두드러 잡아야 돼. 이걸 두드러 잡는 것은 지금 국민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지사도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씨가 대권 요게 지금 눈이 딱 멀었잖아요. 근데 몇 차례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럼 이제 호남에서 한번 자기가 이걸 뒤집어 보겠다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이재명 지사가 그냥 모조리 가서 그냥 그 50% 넘게 과반수 득표해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곧장 후보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때 깐보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냥 결선 투표까지 가도 그렇게 이재명이 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표라든가 이런 표는 전부 아마 결선 투표로 가면 이재명 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그 표도 어쩌면 그럴 거예요. 박용진이 표도. 왜냐면 이낙연 표로 갈 일이 많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를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서 축제가 더 커지면은 훨씬 더 이게 파이가 커져갖고 더 멋지게 이겨버릴 수가 있는데 캠프 내부에서야 조바심 때문에 완사이드하게 그냥 이겨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자.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타켓이 하나라서 집중포화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민들이라는 게 귀가 얇아요. 굉장히 얇아. 매번 계속해서 막 지금 박지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런저런 나팔수들이 각 지역에서 사실처럼, 왜냐면 근거가 있잖아요.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이걸 더 키우지요.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 김기현이 그놈은요. 그놈 국힘당 원내총무입니다. 조성은이 이 친구하고 박지원 그 원장이랑을 약간 야리꾸리한 뭘로 끌고 가려고 그러대. 또 이놈 말하는 투가. 그래서 이야 이 새끼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비열한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그 당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선거 대선 국면이라서 빠지고 넘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윤희숙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그냥 덮여있으면 우르륵 덮여있어요. 지금 세종시 땅. 그게 지금 사건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 국진당에 부동산 전수조사 한 거 지금 어떻게 됐나 하다 말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보내겠니 어쩌니 막 그러더니. 그리고 이준석이 부친 농지 투기 사건
이거 20몇 년 전에 18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농사 짓겠다고 사놓고 그대로 방치해갖고 제주시 뭐 서귀포인가 어디서 지금 고발당했더라니까요. 2년 전에 이 17년간인가 18년간인가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이쪽 민주당에서 했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런 거 터지면은 이거 국면 전환 시키려고 막 할 텐데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놈 있잖아요. 30억짜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 김기현이 연루돼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없애줬어요. 그건 분명히 있던 거예요. 지 동생 사건 이런 거 다시 재수사해갖고 이거 반드시 구속시켜야 될 놈이에요. 수산업자한테 돈 받아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호영이 뭐 이런 전부 다 아주 들어가 버려요. 이 사건들이 지금 이 대선 국면에 제대로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잡아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저쪽으로 넘겨준다고 한 것도 도로 없는 걸로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스르륵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대선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그리 묻어갖고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놈들이나 뭐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이걸 상기시킬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민한테 피해준 정치한 놈들 국회의원 놈들 이거 어떻게 됐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모든 걸 다 놔버리고 그 일만 남 경선 거기만 들여다갖고 온 국가가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불법을 저지르는 건 이건 이것대로 가고 그래야지. 모든 사정기관이나 검찰 경찰이 손발 놓고 있어요? 검사들 그때 그 접대받은 놈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다 지금 수사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놈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죄악이 나옵니다. 그놈들한테서 검찰 모두를 손봐야 돼요. 거기 걸려있는 놈들. 그러면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몰라요. 전화로 했건 뭘로 했건 증거가 나와야 돼요. 말로 한 걸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약간의 뭐라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갖고 있나 어쩌나 그건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살려줘요. 이거 탄압했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봐라. 이 문재인 정권하고 국정원이 윤석열이 잡으려고 하다 아무것도 없잖냐. 잘못하다 얘 키워주는 수가 있어요. 꼭 전에 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를 키워줬다고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고 갔잖아요. 막 그 모든 언론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추미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꼭 이재명이처럼 그런 겁니다. 그냥 황야에다 내 던져버리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추미애를 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뒷구녕에서 뭐라고 했겠어. 욕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멀쩡한 아들 사건 또 검찰에서 터뜨려갖고 그 멀쩡히 다리 아파갖고 수술받은 아들을 추미애가 빼돌려갖고 뭐 걔를 뭐 황제 복역시키는지 어쩌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로 해서 이거 잡은 거예요.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것도 잡아내야 돼요. 그때 연루된 놈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어디 블랙홀로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나 봐. 이 새끼들은. 나는요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런 걸 해집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 해먹은 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 잊어먹게 이거 좀 따져라 이거 좀 따져라. 난 계속 그럴 거니까 두고 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 호남에서 요번에 이제 거의 결판이 나버릴 텐데 내 생각에 끝나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씨 어떡하면 좋나.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솔직히 그래. 내 생각은 좀 더 아슬아슬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될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 당에서 누가 나오든 그 뭐 걱정을 저는 별로 안 씁니다.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도 돼요.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대통령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하고 아무도 안 믿으면 그냥 아무한테나 하세요. 감사합니다.